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내년 방위비를 56조 9,622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스탠드오프 미사일 사업비 335억엔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1000km 정도로 늘리는 구상이다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일본의 공격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상자 7천만 명을 기록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남긴 가장 파괴적이었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에서 참패한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으며 일본 헌법 구조에 따라 자위대의 군사 전략의 토대, 방위상 필요가 있더라도 상대국을 선제 공격해서는 안 되며 침공해온 적을 일본 영토에서만 군사력으로 격퇴한다는 원칙인 전수방위를 따라야 합니다. 무력 사용은 적의 공격을 받은 뒤에야 행할 수 있으며 행사 정도도 방위를 위해 정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일본 영토나 주변을 넘어 적의 근거지를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을 일으킨 데까지요. 그런데 최근 일본이 이러한 국제 규율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다무라 도모코 일본 공산당 정책위원장은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 전수방위를 버리고 제한 없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로 돌진하게 된다 실토했습니다. 스가 내각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까지 감수하며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현재 일본의 상황이 역사상 최악으로 치달아 버렸기 때문에 무엇이든 일본 국민의 분노와 관심을 돌릴 만한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 일본의 예산안이 1137조 원인데요. 이 중 230조 원 이상을 빚을 갚거나 빚에 대한 이자를 내는 데 사용됩니다. 얼마 전 사퇴한 아베 총리의 무모한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결과 일본 국민이 해마다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고 있는 것이죠. 일본 국민의 분노가 집권 여당인 자민당으로 쏠리자 아베와 스가 사이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아베 전 총리를 배신했다라는 제목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의 비용 중 절반 정도를 아베 전 총리 측에 지급했다는 물적 증거가 나와 일본에서 이 이슈가 부각되었다. 이것으로 아베 전 총리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될 수 있다. 이미 아베 전 총리 관련자들에게 검찰 수사에 손길이 미치고 있다. 아베는 총리 시절 국회에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을 냈다는 사실은 없다고 몇 번이나 허위 진술을 했다. 만일 매수가 인정되면 체포 기소되는 사람은 아베가 아니라 비서가 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되면 연좌제가 적용되어 아베 전 총리 본인도 아웃이다. 본건은 당초 비서를 송치한 뒤에 불기소로 매듭 짓는 쪽으로 검찰이 가닥을 잡았지만 아베 전 총리의 파수꾼 구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고검 검사장이 도박 마작 소동으로 실각하면서 특수부의 움직임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누가 이 정보를 언론사에 알려주었는가가 일본에서 화제다. 누설이 가능한 인물은 스가 총리의 최측근 스기타 가즈히로 관방부 장관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을 제쳐놓고 외교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주변에 털어놓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던 모양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벌써 아베 3선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스가 총리로서는 그런 목소리를 봉쇄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전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자민당이 내부 분열까지 겪으며 서로를 팔아넘기는 코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일본이 홍보비용 1조 원을 포함해 총 30조 원을 넘게 쏟아부은 도쿄올림픽을 일본 국민조차 취소해야 한다고 소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NHK가 지난 11일에서 13일 동안 전국 18살 이상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2%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답했고 31%가 더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바흐 IOC 위원장이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며 2021년에 일본에서 올림픽을 치르지 못하면 아예 전면 취소시켜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에 또 한 차례 연기는 곧 취소를 의미합니다. 일본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화이자로부터 1억 2천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1억 2천만 회분, 모더나로부터 5천만 회분, 이렇게 총 1억 4,500만 명의 일본인이 모두 2번씩 접종할 수 있는 백신 조달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있는데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1년 7월 23일 전에 일본인 전체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가지게 되고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이 연기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본 도쿄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방크 때문입니다. 방크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민간 외교단체로 1999년 박기태 의장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에만 4억 명이 가입된 국제청원 사이트에 총 30개의 이슈를 제기하여 11만 명이 넘는 국제 네티즌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지금까지 업적을 보면 일본 생체실험부대 731 실체를 국제사회에 알림, 미국 세계사 교과서에서 한국 역사 오류 시정,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 중국의 고무줄 만리장성 고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방크가 제작한 일본의 방사능 올림픽 포스터, 단돈 10,000원으로 만든 이 포스터가 최근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도쿄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국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사 프랑스 24는 일본 후쿠시마 지역을 저주받은 지역이라고 묘사하며 저주받은 일본의 후쿠시마 올림픽이 과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까? 라는 제목과 함께 일본이 올림픽에 맞춰 후쿠시마 지역 재건을 지난 10년 동안 해왔지만 여전히 방사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린피스는 올림픽 시설 근처에 방사능 핫스팟을 탐지했다 보도했고, 일본이 올림픽 선수들의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겨냥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방사능 스시라고 묘사하며 한국과 일본이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의 방사능 스시를 공급하는 것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배경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일본이 지금까지 올림픽을 위해 쏟아부은 자금인 33조 원을 모조리 다 날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지만, 혹시라도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할 수도 있다고 가정해도 엄청난 문제거리가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최근 역대 하계올림픽 개최 수익 내역을 살펴보며 2016년에 열린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12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2조 2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시드니 올림픽 마이너스 2조 3천억 원, 모스크 올림픽 마이너스 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적자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 올림픽 선수단들이 올림픽 개최 수개월 전 일본에 도착해 전지훈련을 하는 모습과 주변 일본 관광지에 대해 세계 수많은 언론사들이 취재해 홍보해 주어야만 하는데, 일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수많은 올림픽 선수단들이 전지훈련지로 일본이 아닌 한국의 제주도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역학조사와 높은 시민의식으로 철저한 방역이 시행되고 있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안전한 데다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가 전지훈련 캠프를 설치하도록 유치 활동을 활발히 펼친 결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스위스까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번 일본 도쿄올림픽은 운 좋게 열린다 하더라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가 기록되는 올림픽이 된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무증상 감염자가 각각 16명과 44명 늘어났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8일 하루 동안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6명이며 사망자는 없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해외 여교입 사례며 7명만 본토 발생입니다. 본토 발생 환자는 나흘 연속 2자릿수를 기록하다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발 환자 유입으로 비상이 걸린 동북부 해룡 장성에서는 전날 확진 환자 6명, 무증상 감염자 4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있던 중국인들이 육로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날 상하이에서는 해외 여기입 환자 7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 환자와 별도로 햅산 검사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발열, 기침 등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는 중국 전역에서 44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은 3명입니다. 현재 의학 관찰을 받는 무증상 감염자는 1,000명 밑으로 내려간 999명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총 82,735명이며 사망자는 4,632명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를 전염병을 퇴치한 대국으로 묘사하고자 여론을 통제하는 가운데 많은 중국인들은 그 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3월 11일 동부 산둥성 인타이시에서 마지막 코로나 환자 47명이 완치 판정을 받은 후 퇴원했다고 보도했다.
옌타이보건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장쿠양은 언론사의 옌타이시에는 더 이상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피터 윈터의 그 다음 날 코로나 중환자 한 사람이 시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 소식통은 상부의 질책을 두려워하는 여러 현지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건수가 0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망 건수가 더 늘어나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건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가 덧붙인 말이다.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발병 건수가 0으로 감소했다는 보도가 중국 전역에서 자주 등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되는 내용을 제보하고 있다. 산둥성 서우광시의 여러 소식통들이 피터 윈터의 전한 말에 따르면 현지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은폐하였으며 사망자 친척들의 입을 막기 위해 금전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전염병이 억제되었다는 거짓 인상이 심어진 것이다. 피터 윈터는 이런 종류의 제보를 전국에서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 사람들이 정부가 검열한 뉴스를 보는 반면 실제 상황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그들의 친척들에게 전염 위험이 아직도 크니 집에 머물라고 신신당부. 이런 정보의 불일치에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익명으로 피터 윈터의 얘기한 한 남성은 많은 중국인들이 정부가 발표한 뉴스를 정반대의 시각으로 보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흥미로 그의 아내는 정부가 올해 곡물이 풍부하다며 중국이 곡물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라는 루머를 부인한 직후 양식을 얼마 비축하기로 했다. 관영 언론과 정부 관리들이 곡물 부족에 관한 뉴스를 부인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사기 시작했다. 그들의 공포는 당국에 대한 불신의 표시이다. 아이들조차 정부의 정보에 혼란스러워한다. 산둥성 더저우시 종현의 초중학교에서는 전염병 예방 수업을 마련했다. 그 수업에서 교사들은 교육국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하며 이를 먹고 전염병을 유발시킨 자들을 비난했다. 학생들의 한 학부모는 피터 윈터에 이렇게 말했다. 아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정부가 코로나19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더니 이제는 박쥐에서 유래했다고 말하니 말이에요. 온라인상에서도 유사한 질문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군이 우한에 전염병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면서 왜 비밀을 그렇게 오랫동안 감추어왔나요? 중국 정부와 미국이 한통속입니까?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래했다면 미국과의 통로를 진작 차단했어야지 왜 오히려 미국이 중국발 비행기를 차단한 첫 번째 국가라며 비난했습니까? 거짓말 하나를 숨기려면 1000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비국적에게도 전 세계는 중공의 거짓말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격 등으로 전 세계 달러 수요가 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을 꺼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8일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중국은 달러를 얻기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미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미국도 미중 무역 전쟁 등을 통해 중국과의 대립을 심화시켜온 상황에서 중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부족이 계속되고 중국이 미국과 상호통화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외채를 갚기 위해 외환 보이고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SCMP 설명이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우려되자 지난달부터 기준금리 인하와 자금 공급 계획 발표 등으로 유동성을 주입해왔다. 또 한국은행을 비롯해 9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면서 통화스와프 체결국을 14개국으로 늘렸다. 하지만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터키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많은 국가와 회사들이 달러화 표시 부채를 갚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국가들은 미국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힘이 더욱 커지게 된다. 홍콩 라보뱅크의 아시아 태평양 금융시장 조사 책임자인 마이클 에브리는 중국은 미국에 의존해 달러를 주입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미국의 긴급 구제처럼 보일 것이며 암묵적인 정치적 단서도 붙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백악관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도록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도 중국 기업을 돕는 것으로 비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스티브 잉글랜더 통화전략 북미 매크로 전략 대표는 중국,
홍콩, 러시아 중앙은행도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정치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를 요청할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달러 의존을 줄이기 위해 위안화 국제화에 공을 들여왔지만 위안화는 달러를 대체할 만한 안전자산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위안화 결제는 여전히 저조하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외화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해 엄격한 자본시장 통제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세기 만의 역성장, 그래도 시장은 낙관론의 무게. 중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되자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주춤하는 듯 했으나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